야구는 풀스윙. 풀스윙이죠, 풀스윙. 사실 이 풀스윙이라는 요 야구 용어와 가장 결이 맞는 팀은 올 시즌은 롯데자이언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좀 빈약한 마운드지만 방망이로 모든 걸 다 후드러 까겠다.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팀의 기조와 전략이 실제로 먹혔고 여전히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은 롯데자이언츠의 그 뭐랄까요 득점과 실점, 총 득점과 총 실점으로 계산하는 소위 피타고리안 승률이라는 걸 보면 그렇죠. 롯데가 일단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칠 때만 딱 치고 줄 거 엄청 주고 잡을 경기 딱 잡아가지고 승률은 뭐 플러스를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좀 그랬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요 근래 조금 뭐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팀의 기조가. 뭔가 방망이가 고점을 치고 좀 내려온 느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타격이라고 하면 그 시즌을 치르는 동안 이제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버텨내는 힘이 사실 불펜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실점과 득점 어떤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롯데 불펜의 올 시즌 특징을 보면요. 사실 필승조와 추격조의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잡아야 될 경기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 필승조를 투입해서 잡아야 되는 게 사실 롯데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렇다 보니까 좀 추격조와 갔을 때 좀 대량 실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해 롯데의 가장 큰 수확은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그동안 차곡차곡 키워만 왔던 유망주들이 이제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불펜에서도 그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일단 뭐 최준용 선수 그렇죠. 너무 좋아요. 거기에다가 또 뭐 정철원, 정현수야 원래 잘 던지고 있었고 김강현, 그러니까 김원중까지 가는 어떤 길들이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사실 여전히 2연투와 3연투 가장 많은 팀은 롯데이고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요 근래에는 좀 관리가 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김원중이 지금 보이지 않은 지 좀 됐다. 김원중은 괜찮은 것인가? 올스타에 13인에 들어갔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후반기 들어가서도 김원중이 불펜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오지를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뭐 스코어도 좀 그랬지만 뭐 김원중 선수는 괜찮은 겁니까? 일단 전반기 막판에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뭉침이라고 해야 될까?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예 못 나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구단에서 김원중 선수도 굉장히 특히 시즌 초반에 아직까지 필승조가 제대로 좀 구성이 조금 안 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좀 많이 좀 비중이 컸기 때문에 좀 관리 차원에서 좀 빼줬던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후반기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했던 측면도 있고요. 제가 어제 가서 김원중 선수 만났거든요. 건강합니다. 네.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원중은 괜찮다. 근데 물론 아무래도 근데 선수들이 막 안 아픈데 없고 막 이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경기 아예 못 나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말소를 했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좀 보이지 않으면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라서. 근데 또 경기를 보면 지난 주말 4연전이었지만 3경기 했죠. 그중에 롯데가 진 경기 2경기는 사실은 한 점 차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올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긴 경기는 또 점수가 좀 벌어져 버렸어요. 막판에. 그래가지고 김원중이 마무리를 나오기도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으니 물론 어제는 또 어제 경기는 불펜에서 몸을 푸는 게 이제 포착이 됐으니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방망이 쪽에서는 그래도 유강남이 좀 깨어났다. 그렇죠. 많이 깨어났습니다. 사실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잘 친다. 이렇게 좀 그 짧은 어떤 표현 안에 이제 유강남 선수에 대한 칭찬이 좀 엿들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유강남 선수가 원래 방망이가 좀 괜찮잖아요. 원래 방망이. 근데 사실 롯데에 와서 어떻게 보면 확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 아무래도 좀 조기에 시즌을 마감하면서 본인에게 굉장히 아쉬움이 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잘 치는 타자로서의 유강남에 대한 신뢰는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유강남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좀 회복이 좀 덜 돼 있는 듯한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형 감독도 포수 출신으로서 포수 조련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때는 포수들이 눈에 안 차. 그건 알겠어. 근데 그 정복은 선수가 이제 또 이제 나와서 막판에 좀 리드를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확실히 김태형 감독이 보기에는 수비력에서는 정복은이 낫다라고 보는 걸까요?
일단은 일단 김태형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리하게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유강남 선수의 수비력이 뭐 다른 선수들보다 뭐 떨어지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 선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수장 입장에서는 좀 읽힌다고 보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변화구를 위해서 그 전에 어떠한 뭐 볼 배합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왜냐면 화면에서도 그런 게 좀 잡힐 때가 있잖아요.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좀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던지지 말라고 이거 하시죠. 네, 그래서 롯데의 이제 주전 포수는 그래도 유강남이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팩트고요. 그 다음에 뭐 토요일 경기였나요? 뭔가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뭐 수비력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팀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액션을 할 때는 좀 작게 해라. 뭐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간에 지금 뭐 유강남이 이렇게 쳐준다는 이제 전제를 깔고 계속 쭉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롯데가 지금 팀의 구성 중에서 방망이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런 타자가 좀 부재했다라는 그런 약점이 좀 있었는데, 만약 유강남이 그걸 좀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롯데로서도 굉장히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 유강남 선수를 영입할 때도 사실 막 포수가 엄청나게, 물론 뭐 양의지 선수나 강민호 선수나 리그 정말 최정상급도 선수들이 있지만 막 뭐 30개 이상 홈런을 치고 막 3할 막 이렇게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체력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할 때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수난이라고 할 만큼 이제 좀 안방 쪽에서 좀 고민이 많았고,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스쳐갔던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타격 쪽은 거의 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강민호 이유 없는 거죠, 그냥. 사실은.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유강남 선수가 조금 풀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이런 뭐 포수 쪽 그리고 야수 쪽에 유강남의 활약이 있습니다만은, 마운드 쪽에서도 이 올 시즌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민석 그리고 또 홍민기 이런 선수들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민석은 사실은 토종 1선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을 보면은요, 데이비슨보다도 낫다. 그럼 간보아담은 사실 이민석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될 선수는 사실은 박세웅이죠. 그렇죠. 박세웅 선수의 부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박세웅 선수의 부진이 사실은 이제 뭐 담당 기자로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왜 그럴까라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구위 자체만 봤을 때는 크게 뭐 떨어지거나 구속이 뭐 눈에 띄게 뭐 저하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그런 이슈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또 훈련을 한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도 없고, 그렇다면 무엇이냐, 결국 어떤 멘탈적인 부분 아니겠느냐. 왜냐면 이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뭔가 좀 꼬이는 듯한. 네, 너무 코너웍을 신경 쓴다거나, 그래서 가끔 이제 김태형 감독이 뭐 포수를 바꾸거나, 네, 요런 식의 어떤 변화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여전히 조금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민석 선수가 정말 놀랍죠. 사실은 올 시즌 앞두고 개막 전에 이 선발 구상에도 사실은 없었죠. 뒷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롯데는 이 마지막 5선발에 김진욱 선수를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또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선수가 그냥 또 유망주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1군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더 이렇게 좀 한 축을 맡아주면 이제 이민석 선수도 같이 좀 어떤 시간을, 이 선수가 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확실하게 커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민석 그리고 만약에 홍민기가 아니라 선발로 돈다면, 이야. 롯데가 이제 올해 한화의 센세이션을 또 내년에 이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롯데와 한화의 한국 시리즈가 많이 열린다. 이러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한국 시리즈다. 한 팀은 또 못하는 거죠. 한 팀은. 저희도 그 얘기 과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두 팀이 고꾸라질 것 같지가 않다. 이듬해 갑자기 또 뭐 8위, 9위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라, 그래서 이제 뭐 롯데의 어떤 그 미래도 좀 장밋빛으로 좀 밝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 될 때쯤에 또 돌아오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좀 노다지들이 많아요, 사실. 네, 그리고 여기 상무를
홈런을 또 폭격하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난리야 지금. 진짜 그렇게 치지 그랬어. 그래서 상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빠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팀 타율 최대 안타 1위 팀이 바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맞습니다. 홈런은 근데 꼴찌. 그렇죠. 야,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병살타 1위. 이게 이제 삼성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홈런을 못 쳤는데 병살타는 뭐 삼성 홈런만큼 쳤습니다. 이 병살타가 나오는 건 사실 운의 영역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네. 그리고 너무 빗 맞으면 병살타도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맞아줘야 이게 병살타가 나오는 일단 거지.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살을 시킬 만큼의 타구 스피드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누군가 나가 있었다. 그렇지. 그런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가 긍정회로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나승엽과 전민재가 이게 이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 저는 아까 방금 전에 장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사실 나승엽 선수였습니다. 나승엽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 롯데 어떤 선발 라인업 중에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승엽 선수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즌 초반 페이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홈런이 몰아 나오면서 좀 타격 폼이 좀 커진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조금 헤매는 모습인데 사실 나승엽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대체할 만한 자원이 많지 않아요. 지금 롯데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승엽 선수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뭐 2군에도 보내보고 했지만 좀 고민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윤나고항 손에다가 뭐 그다음에 또 저기 김한장 뭐 해가 많이 이번에 발굴도 됐고 작년부터 손호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걸렸어. 여기서 이거 홈런 나오면 끝난다. 넌 다 죽었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타자는 사실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발이 빠르고 콘택 능력이 좋은 그리고 이제 촘촘한 수비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는데 타석에 섰을 때 저 선수가 오늘 홈런을 칠 수 있다라는 어떤 압박감을 상대 배터리에게 줄 만한 선수가 많지 않아요. 사실 외인 타자 레이에스 선수만 해도 그 정도의 어떤 장타력까지는 바라기 어렵거든요. 아니면 뭐 전준우 선수 정도인데 아직도 전준우에게 홈런을 기대해야 한다면 그쵸. 이거는 좀 그런 거고. 사실 나승엽 선수가 20 뭐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 한참 좋을 때는 드디어 찾았다 우리의 4번 타자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나오는 이름입니다만은 그 상무에 가 계신 한번 폭격 중이신 그분이 참 있었으면은 그러면 적어도 중심 타선에서 이제 한동희 그리고 나승엽 거기에다가 약간 하위 타선의 유강남 3명 중에서 1명은 뭐 그래도 좀 뭐 홈런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게 좀 굉장히 좀 아쉽고 그리고 역대 그 김태형 감독이 이끌었던 두산 같은 경우에도 결승전 때 홈런을 쳐준 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김태형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김태형 감독의 어떤 엔트리 운용이나 선수 기용 문제를 놓고 또 롯데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죠. 사실 아시잖아요. 1위 팀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렇죠. 이게 감독 이 앞에 갓 붙었다가 돌 바뀌는 게 1, 2초 사이에요. 그냥 한 경기에서도 그렇죠. 순간순간 근데 그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또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를 보시는 팬분들도 요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그럼요. 때문에 저기에 저런 작전을 썼거나 아니면 저런 어떤 선수를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감독은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 명의 감독을 선임한다는 것은 그 감독의 여러 가지 면들을 한꺼번에 선임해서 끌어안는 것이지 이 감독은 이면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요거만 선임해야지. 뭐 AI도 아니고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연인이 됐건 뭐 친구가 됐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가는 그렇죠. 거죠. 김태형 감독은 어떤 감독이었는지 롯데 팬들 다 알고 있었어요. 오면 일단 필승조 다 갈 거다.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과를 낼 거다. 그리고 막 선수들 확 잡아가지고
붙으라고 뭐 이거 이렇게 할 거다 다 알고 있었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 와서 김태형 감독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놓고 단점만 싹 빼는 걸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2연투 3연투 이거 사실은 불가피한 면도 좀 있었고 그것에 그 어떤 뭐랄까 결과물이 실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승리가 더 많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참 마음에 싹 드는 그런 감독을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사실 뭐 완벽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롯데 그리고 김태형 감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네. 굉장히 선순환적인 내부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선수가 나갑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롯데가 과거에 비해 달라진 건 확실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롯데는 이제 키움 그리고 기아와 만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주중과 주말 3연전에서 키움이란다. 기아, LG, 롯데가 서로 이제 그렇죠. 맞물려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L롯기 순서입니다만 이게 기롯 L이 될지 롯 L 기가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점입 가격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진짜 이 치열한 2위권 요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특히 야구장 가시는 분들은 이제 요새 보니까 이거 시원하게 이마에 붙이는 거랑 목에 두르는 이거 꽤 괜찮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다가 했는데 오우 좋아. 그리고 이게 구단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그런 어떤 구단 로고가 박힌 그거 뭐 쿨패치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하고 오시는데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뭐랄까 트렌드가 바뀐 게 몇 년 전에는 다 선풍기였어요. 그렇죠. 네, 이걸로 다 얼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요거보다는 이제 붙이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선풍기도 이렇게 목에 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양손을 자유롭게 응원을 좀 하시고 뭐 또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기셔서 야구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폭우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가 올 너무 심하고. 여름 내내 폭염이 반복된다고 하니까요. 야구장 가시는 분들은 날씨 체크 필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